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유자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지만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글을 써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초보 블로거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수와 글자수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은 2분 30초 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정도의 시간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글자 수는 1500자 내외, 그리고 사진 수는 15장 내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글을 길게 써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글자 수를 많이 쓰고 그 글을 잘 써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글자 수만 많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고 나가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미지와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만 쭉 나열되어 있다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루해서 금방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사진이 글 중간중간에 들어가야지만 지루하지 않게 가독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진과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15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을 적기 전에 먼저 내가 사용할 사진을 이렇게 모두 불러와서 중복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들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쓸 사진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꼭 15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더 많은 사진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쉽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어디에 글을 쓸 건지 먼저 구분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분선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사진이 15장이면 8개에서 9개 정도로 구분을 나눠주시면 좋은데요. 자, 한번 먼저 나눠볼게요. 지금은 마음대로 나누는 거예요. 넷, 다섯, 여덟, 아홉. 자, 이렇게 구분선을 통해서 나눠놓고 나면요, 사진 아래에 5줄 이상 정도로 글을 쓰시면요, 1500자 정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5줄은 전체로 꽉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짧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10줄 이상도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보여드린다고 사진을 두서없이 막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생각한 순서에 맞게 순서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너무 사진을 일렬로 한 장씩만 나열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기도 하고 가독성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5장 정도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맛집 리뷰 같은 글을 쓸 때나 상품 리뷰를 할 때는 사진을 기본 20장에서 30장이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때는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합쳐주시는 게 좋아요. 2장, 아니면 3장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셔도 돼요. 너무 많은 사진들을 30장, 40장 정도 되는 사진들을 너무 나열을 하다 보면 되려 글을 읽지 않고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2장, 3장 묶어주시면 더 다채롭고 지루하지 않게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를 나누고 글을 적게 되면 일단 너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고요. 글자 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쓰게 되더라고요. 사진이 더 많아지고 파트를 좀 더 나누게 되면 가독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을 더 넣어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글은 1500자 다 적었지만 굳이 건들지 말고 사진만 이렇게 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파트를 더 나누고 싶다, 글은 안 건들고, 그러면 이제 글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서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나의 글이 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고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파트를 좀 더 나눠서 글을 적어주셔도 돼요. 제가 적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울토마토를 리뷰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파트를 좀 많이 나눠서 이렇게 짧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3장씩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짤을 이용해 주시면 더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해도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해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사진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짤을 많이 이용했죠? 싱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가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글자 또 짧게 이렇게 줄을 하니까 더 많은 글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사진도 파트를 많이 나눠서요. 여기에는 동영상은 없는데요. 동영상도 좀 넣어 주셔가지고 짤이나 동영상을 좀 이용해 주시면 상위 노출에도 더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글을 하나 적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리고 글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내 글쓰기에 적용만 하더라도 글을 하나 적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예쁘고 가독성 높은 글쓰기를 하고 싶다면 템플릿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글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진과 글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셨던 분이나 글을 하나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셨던 초보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